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맞대고 있는 전선, 그러니까 동부전선, 남부전선, 이렇게 해서 총 길이가 한 800km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러시아가 지난 6개월 이상을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서 방어선을 참호파고 해서 한 3차 방어선까지 이렇게 구축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무려 120km 정도가 오픈되어 버렸어요. 그냥 무인지경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게끔 오픈되어 버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제공받은 전차 중에서 숫자는 좀 적지만 가장 강력한 전차죠. 영국의 챌린저2 전차, 그 챌린저2 전차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디에 나타났는지, 그러면 그 전차를 여기에 투입한 것은 도대체 타겟은, 목표는 어딘지,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무엇을 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병력 63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 전차 5대 격파, 장갑차 6대 격파, 차량은 오늘 아주 많습니다. 42대 격파. 차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보급 차량, 군수지원 차량 이런 것들이 주로 될 텐데, 트럭들이죠. 이 차량은 결국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이 그만큼 힘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수장비 4대 격파, 야포 1개 대대 분량이죠. 18문 격파, 헬리콥터 1대 격추, 무인항공기 12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요.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영토 반환 외에 협상은 없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최근에 아프리카 몇 나라가 모스크바 방문해서 엉뚱한 소리 좀 했죠.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좀 협상, 휴전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를 전부 반환하는 것 외에는 협상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데사 방면에 칼리브르 함대지, 잠대지 순항미사일로 공격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말은 4발이 날아왔는데 4발 다 격추했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일부 워싱턴 소식통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데사 지역에서 폭음이 청취됐다 라는 그런 증언이 있는 것으로 봐서 한두 발은 맞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군이 폭격기에서 쏘는 공대지 미사일을 주로 쐈는데, 그 미사일들 다 썼나 봅니다. 이렇게 지금 잠수하면서 쏘는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쏜 것으로 봐서요. 브란스크 지역, 그러니까 키우에서 북동쪽으로 가면 체르니우가 있고, 체르니우 북쪽에 벨라루스가 있고, 그 벨라루스와 체르니우와 국경을 하고 있는 러시아 지역, 거기가 브란스크입니다. 이 브란스크 지역에 건설 중이던 러시아의 야전병원이 대폭발을 일으켰다는데, 이렇게 큰 폭발을 일으켰네요. 야전병원. 그러니까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이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중사상자가 나오니까 그들을 다 뭔가 케어하지 못하니까 이 전선과 좀 떨어져 있는 브란스크 지역에다가 야전병원을 짓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야전병원 짓다가 도로함에 터블돼 버렸다라는 건데요. 이게 좀 인도주의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조금 불행한 일인데, 아무튼 러시아군이 중부상을 당하면 더욱더 이제 힘들어지게 됐다. 전투 재투입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점령지 수해 조사에 들어간 유엔 요원의 수해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드네프르강 남쪽 그 수해 지역은 넣어주는데, 러시아 측이 점령하고 있는 드네프르강 남쪽의 그 지역은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유엔 요원들을 믿지 못한다. 러시아의 방어선 상태, 어떤 여러 가지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밖에 가서 적에게, 즉 미국을 비롯한 나토에게 알려줄까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자, 러시아가 또 황당한 바보짓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또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T-90M 전차,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전차죠. 이걸 전선에 대량 투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선에 있는 우리 장병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또 가짜네요. 이게 뭐냐? T-90M 대량 추가한다 하고는 여기에서 자 이렇게 기차에 잔뜩 싣고 간다. 그러니까 전선에 있는 장병들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버텨 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2022년 10월에 촬영한 거네요. 그래서 10월 촬영한 게 딱 들켜가지고 정말 이 네티즌 수사대들은 기가 막힙니다. 이거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타임머신이냐 말이 된 소리냐 라고 반박을 해서 러시아가 아주 그냥 코너에 몰렸는데 왜냐?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지난주에는 또 이랬죠. 지난주에 야 전선에 지금 우리 T-90M 전차 대량으로 들어간다 하고는 이렇게 또 그 영상을 또 공개를 했는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작년 9월 즉 아까 거보다 한 달 더 빨리 작년 9월에 루안스크 지역에서 촬영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9월 영상을 가지고 지금 이 2023년 6월에 걱정하지 마 대량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들켰어요. 들켰으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또 이번에 또 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또 들어간다. 이것도 작년 10월에 촬영한 영상. 정말 바보 같은 러시아예요. 프리고진 바그너그로 수장이죠. 이 프리고진은 전과자 32,000명이 사면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교도소들 막 이렇게 돌면서 야 너희들 말이야 이 바그너그로에 입대하면 전투 몇 달 하고 그렇게 해서 생존하면 니들 제대시켜주고 그러면서 지금 받고 있는 살인죄다 뭐다 이렇게 해서 징역 앞으로 남은 거 다 사면이야. 그래서 입대해 라고 해서 전국 각지 교도소를 돌면서 그냥 죄수들 싹쓸이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그너그룹에 입대해서 전투를 하고 진짜로 살아남은 사람이 32,000명이나 됐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면받고 집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난 약속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T-54 전차를 VBID 그러니까 비클 즉 차량 기반의 IED 사제 급조 폭발물로 운용하는 첫 번째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건데 동영상이에요. 러시아 T-54 전차가 막 돌진을 하다가 뭐 꽝꽝 해가지고 지뢰밟고 궤도가 풀려버립니다. 스탑돼 버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 로켓으로 깨버립니다. 그래서 터지니까 좀 있다가 뭐 터져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다가 좀 있다가 그냥 거의 핵폭발 같은 엄청난 폭음이 화염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전차 하나 뚜껑 날아갔다고 이렇게 큰 정말 핵폭발 같은 화염이던데 그렇게 안 나죠. 그 말은 뭐냐? 여기다가 이 전차를 가미가제식으로 집어넣고 우크라이나 진지에서 터뜨리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의 추산으로는 약 6톤 정도의 폭약 포탄을 이 전차 안에 밀어넣고 자살 돌격시키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참 놀라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바실리카 축선의 정착촌 추가 탈환했다라고 해서 이 자포리자 전선에서 계속 진격 중임을 밝혔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시 서쪽의 아우디우카에서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공격해왔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역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아우디우카 축선에서 하루 동안 추월하고 공격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5m도 진격하지 못하는데 우크라이나는 한 번의 역습에 1km 이상을 진격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건 교차 검증이 안 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가 크레미나 방면에서도 또 역습했다. 그래서 1km를 진격했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또 역시 ISW는 전술 재평가를 위해서 일시적 공세 중단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거 공세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그 전초선, 방어선 1차 방어선을 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 한 열흘 정도 전투를 했죠. 자, 그러면서 자, 이게 계획했던 거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 그리고 왜 이런 큰 피해도 우리가 또 입었냐? 이게 또 과연 큰 피해이기는 한가? 앞으로 또 이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술과 서방식 전술과의 차이는 어떤 괴리가 있나? 우리는 과연 서방식 전술을 그대로 채용하는 게 맞냐? 그 채용하는 게 맞으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시 또 재무장을 하고 정신무장을 다시 해야 되냐? 이런 거 해야 되죠. 사후강평하면서 그걸 해야 됩니다. 무작정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1차 방어선 일단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으니까 전술 재평가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일시적인 공세 중단 가능성 반드시 하고 반성하고 사후강평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교원 적응해서 이제 2차 방어선, 거기가 바로 주 방어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때리러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에 공급된 전차 가운데 러시아가 가장 경계하는 전차는 영국이 공급한 챌린저2 전차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차와 CV9040 장갑차를 비롯한 새로운 기갑 전력을 자포리자 전선 모처에 배치해 러시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전선에 챌린저2 전차를 배치했으며 이 전차가 조만간 전투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타브리아 전략작전그룹 사령관 알렉산드르 타르납스키 준장이 6월 19일 밝혔습니다. 타르납스키 준장은 영국 친구들이 제공한 챌린저2 전차가 전장에 등장했다라며 이들이 곧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전차가 자포리자 서부 전선에서 작전 중인 타브리아 전략작전그룹에 배치됐는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타르납스키 준장이 공개한 영상 속에 등장한 챌린저2 전차는 단 한 대였는데요. 이 전차는 영국이 공유한 14대 중 한 대입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이 취합하면 이 전차는 현재 가장 치열한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전선 중의 하나인 벨리카 노보실카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이 제공한 챌린저2 전차를 14대를 분산 배치하지 않고 최정예 부대인 제25 공수여단 전차중대에 전량 배치했는데요. 이들은 개전 초 북부 전선에서 활약했고 지난해 9월 리만 고속기동전 당시 제92 기계화 여단, 제80 공중 강습여단과 함께 공세부대의 주력으로 쿠피안스크 일대를 강타했던 부대로 유명한 정예부대입니다. 제25 공수여단은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귀국한 뒤 크레미나 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지난 6월 13일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의 네스쿠체 정착촌을 탈환한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제25 공수여단 예하부대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 축선에 투입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이없는 역습을 시도해 큰 피해를 입고 현재는 T0518 도로 축선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은 기존에 배치된 방어 병력이 큰 피해를 입은 상태여서 러시아가 예비대인 제218 전차연대와 제143 차량화 소총연대를 투입해 제2 방어선 일대를 강화한 상태인데요. 우크라이나 측도 이 방어선을 뚫기 위해 제4 전차예단을 전진 배치하고 여기에 25 공수예단을 증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축선 돌파를 시도하는 것은 러시아군 제127 차량화 소총 4단이 사력을 다해 방어하려는 방어선 후방에 있는 물류 거점 빌막 때문입니다. 소련 시절 지명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 캄잔카라는 이름에서 빌막으로 이름이 바뀐 이곳은 주요 도로와 철도가 지나가는 교통 요충지인데요. 이곳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를 횡으로 연결하는 철도역이 존재하고 있어 러시아가 별도의 방공여단을 배치해서 보호하고 있는 전략 거점입니다. 빌막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돌파구를 형성한 스타로마이어스케 정착촌에서 직선 거리로 40km 떨어져 있는데요. 러시아는 T0518 축선 방어선이 더 밀릴 경우 빌막의 물류 시설이 우크라이나 재래식 포병 사정권에 들어올 것을 우려해 사력을 다해 방어선을 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축선에서 10km 정도만 더 내려가면 러시아는 6월 18일 크림반도 북부 리콥에 탄약 허브 파괴로 발생한 전략적 타격에 더해 도네츠크 방면에서 오는 물류까지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요. 러시아군 과연 이 괴물 방어력의 챌린저2 전차가 섞인 공세부대를 어떻게 저지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챌린저2 전차 포탑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자, 일단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 대의 챌린저2 전차가 쭉 지나가면서 병력이 보이니까 혹시 저긴가 싶어서 포탑을 쫙 돌리고 계속 진행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영국의 챌린저2 전차, 이라크전 이런 데 가서 완전히 무적을 자랑했던 챌린저2 전차 14대가 갔고 그 14대가 어딘가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냐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다 라는 겁니다. 이 지역. 그러면 이 지역에서 왜 나타났냐? 타겟이 어디냐?
바로 여기다. 여기가 이제 캄잔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소련시대 지명이고 지금 빌막으로 개명을 했다고 해요. 여기가 도네츠크에서 자포리자, 토크마크, 멜리토폴로 이어지는 이 횡단 철도의 중간 기착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는 이 횡단 철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남부 물류 최대의 물류 거점을 때려버려서 폭파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에서 오는 이 후속 군수 지원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고 그리고 동쪽에서 들어오는 물류 수송로를 끊어버리면 이 중간에 있는 자포리자와 헤르손 이 지역의 러시아군은 완전히 이 보급이 안 되는 고립 상태가 돼버리죠. 그냥 고사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빌막을 타겟으로 내려가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 1차 방어선 뚫었죠. 그래서 이제 2차 방어선까지 갔는데 2차 방어선에서 이 빌막까지 직선거리로 30km. 그런데 중포 그러니까 뭐 사거리 40km 정도 쏘려면은 최고급 자주포가 동원돼야 되는데 그 중포를 적의 드론이나 적의 아주 그 허접한 야포 사거리 내까지 들어가는 건 이건 좀 뭐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한 30km까지 접근한 이 상태에서 이 크랩이라든지 PZH-2000이라든지 이런 중포들이 사거리 40km까지 들어가는 것은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방어선을 만약에 깨게 되면 그러면 이제 3차 방어선에서는 더 가깝죠. 16km밖에 안 되니까 2차 방어선 선상 그러니까 한 30km 선상에서 그때부터는 여기 빌막을 포격으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역을 포격으로 때린다 또 철도를 포격으로 때린다 그 말은 뭐냐 철도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막 전방에 있는 30km 전방에 있는 이 두꺼운 2차 방어선 여기를 깨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전차인 챌린저2를 여기다 배치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빌막 기차역이 여기입니다. 뭐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확대해서 보면 뭐 점점점점 같은 보이는데 이게 화물열차예요. 와 지금 도대체 몇 량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차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를 깨버리면 이제 포격으로 깨버리면 도네츠크에서 자포리자 헤르손으로 들어가는 물류는 완전히 그냥 마비된다. 그러면 러시아군은 완전히 고립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포 여기 지금 뭐 아처 자주포 모사를 해놨는데 그래서 포병 사정거리로 신속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챌린저2가 벨리칸 오보실카 이 축선에 투입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부디 챌린저2가 큰 피해 없이 별 피해 없이 이 빌막의 포 사정권까지 돌파해서 교도보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의 축선을 열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무려 120km가 활짝 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인류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6월 6일 노바카우프카 댐을 폭파한 지 2주 만에 드네프르강 상류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막아서던 거대한 천연 해자가 러시아가 스스로 무너뜨린 격이어서 러시아군 방어부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가 6월 6일 카우프카 댐을 폭파한 뒤 댐 상류의 수심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6월 17일 기준으로 자포리자 에노호다르 원자력 발전소 인근의 강 구간은 사람이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강물이 사라졌다고 현지 오신트 솔선들이 6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통제 하에 있는 드니프로페트롭스크주 니코폴의 한 주민은 댐 폭파 이후 계속 줄어들던 강물이 지난 주말부터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마르기 시작했고 이제는 강 건너편 마을까지 걸어서 갈 수 있게 됐다라며 강 일대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니코폴에서 강 이남의 최단 지역인 카미안스카, 드니프로프스카 정착촌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4.2km 정도의 강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구간에 따라 9에서 14m에 달하던 이곳의 수심은 댐 폭파 2주 만에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현지 주민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거대했던 강은 언제 물이 있었냐는 듯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이곳의 물이 거의 사라진 것은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6월 19일 현재 니코폴 강한 지역은 시냇물 정도로 아주 낮은 수심의 물줄기만 일부 흐를 뿐 원래 강이었던 곳의 물은 거의 다 사라졌는데요. 폭 4km가 넘는 거대한 천연 해저였던 강물이 대부분 빠져버리면서 이 일대 러시아군은 방어작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물이 빠져 도보로 도하가 가능할 정도로 물이 빠진 지역은 이곳뿐이 아닌데요. 약 3.7km 폭의 강이 가로막고 있던 노바카우프카 상류의 카우프카, 베리슬라보 일대의 강물도 대부분 빠진 상태로 별다른 도하 장비 없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도보 도하가 가능할 정도로 물이 빠진 것으로 보고된 니코폴 일대에는 체첸군 2개 대대, 베리슬라보 남쪽에는 3개 차량화 소총여단과 1개 연대병력을 방어병력으로 배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들은 애초에 우크라이나군이 도하작전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상부의 판단에 따라 예하 병력과 장비 대부분을 자포리자 전선으로 차출한 간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군 역시 이 일대에 별도의 공세부대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식별되고 있는데요. 가을 라스푸티차 때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우크라이나 여름 날씨의 특성을 고려하면 드네프르강 주요 구간은 당분간 계속 바닥인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네프르강이라는 천연 해저가 사라진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일대의 러시아군은 가뜩이나 부족한 병력을 쪼개 강한 방어에 투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상부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댐을 폭파한 어리석은 러시아군 205 차량화 소총 여단 지휘부. 과연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드네프르강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에노호다르 원자력 발전소 보이죠? 강물 많습니다. 희한하게도 희한할 것도 없이 지형적으로 당연히 그런 건데 이 드네프르강 강폭이 거의 바다처럼 넓죠. 23km 되는 폭도 있고요. 3km, 4km는 대부분 다 그렇고 조금 넓어지면 15km, 22km 막 그래요. 이게 왜 이러냐? 우리 한국은 계곡 이 산과 산 사이에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이 깊고 좁아요. 그런데 여기는 평원에 있으니까 강이 깊지가 않죠. 다 평원이니까. 그러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바가지가 우리는 그릇인데 여기는 그냥 쟁반인 겁니다. 쟁반에 물을 많이 담을 수가 없죠. 근데 쟁반은 굉장히 넓죠. 그런데 그 쟁반 입구를 터뜨려 버리니까 물이 쑥 빠져버리니까 쟁반이 그냥 물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 사각형 풀이 뭐냐? 에노호다르 원전의 냉각수 저장 저수지예요. 이거는 터지면 안 되죠. 다 막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너편 여기가 바로 드네프르 강인데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곳이 있죠. 여기 곳에서 이 남쪽까지 4.2km.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한 7, 8km 되죠. 그런 엄청난 넓은 곳인데 이게 6월 9일 사진이에요. 댐 6월 6일 날 폭파했죠. 6월 9일 사진이에요.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됐냐? 6월 17일 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빠졌겠죠? 완전히 그냥 맨땅 되어버린 겁니다. 왜? 쟁반이었으니까. 우리처럼 그릇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협곡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쑥 들어가는 과거에 무슨 토기 같은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쟁반 같은 데다가 구멍을 싹 뚫어버리니까 쑥 다 빠지고 그냥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쑥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북쪽에서 드네프르강 북쪽 베리슬라보 지역에서 여기가 베리슬라보예요. 남쪽의 노바카우프카 이 도시를 바라보는데 지금 그냥 맨땅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사람 그냥 뛰어가도 되고 전차, 장갑차는 그냥 건너가도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쪽에 러시아군이 어떤 식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냐? 방어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에노호다르 원자력 발전소 인근인데 그냥 체첸군 아흐메 대대 2개 대대병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니코폴에 4.2km밖에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건너오면 이 2개 대대 가지고 지켜지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그리고 카우프가 댐 쪽을 보면 여기도 그냥 한 3개 예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다 평지돼 버렸죠.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죠. 그런데 여기는 참호 같은 그런 방어선을 파놨냐? 대전차 용치 다 해놨냐?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강이 있으니까 안 했죠. 그런데
그 나머지 지역은 뭐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건설업체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포크레인 불러서 엄청나게 조밀한 방어선을, 삼중 방어선을 쳐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강이 있으니까 방어선을 안 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마음먹으면 건너오는 겁니다. 그 길이가 이 엔너호다르 원자력 발전소에서부터 노바카호프카까지 120km. 이게 오픈돼 버린 겁니다. 저라면 지금 이제 뭔가 제 어떤 편성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여기 좀 집어넣어.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자. 라고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러시아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여러분들 한강다리 한번 건너보십시오. 한남대교, 반포대교 건너면서 도대체 여기가 얼마나 되냐. 1km 안 됩니다. 한 800m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5배, 6배가 넓은 이 엄청나게 넓은 완전히 천연 방어선을 자기네들 스스로 대대장 하나가 쫄아버려가지고 이렇게 터뜨려버렸으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을까. 모쪼록 재편성한 우크라이나가 강 건너 그냥 물 밀듯이 한번 내려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